(2025년 12월 7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정부 실력자들이 상당한 권력의 어려움을 언론 플레이로 돌파했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권 출범 6개월을 맞아가지고 3실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그리고 정책실장, 뭐라 그래야 되나요?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권 6개월 성과. 성과 어쩌고저쩌고 발표했는데 크게 와닿는 게 없어요. 저는 실책이 더 많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 3실장의 발표가 끝난 다음에 홍보 책임자가 아주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이 이 대통령은 좋은 정책의 50%는 홍보소통에 달려있다라고 자주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의 50%는 홍보라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홍보가, 저는요, 정치를 이제 구경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정치인들이 생산 현장에서 뭘 생산할 줄 압니까? 뭘 운전할 줄 압니까? 어디 가갖고 협상할 줄 압니까? 수출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정치인이 이끄냐에 따라서 나라가 발전하고 쇠퇴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는요, 행정하고 달라요. 제가 보니까 정치라는 말, 행정이라는 말, 경영이라는 말, 군대 용어인 지휘, 거의 비슷한 개념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행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대학교에 가보면 정치학과가 따로 있고 행정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행정을 했던 사람 중에 상당수가 행정고시였던 친구들이 정치에 뛰어드는 현상은 있긴 있습니다만, 정치하고 행정은 달라요. 행정은 이미 정해져 있는 룰, 법률, 법령, 이런 거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하는 거죠. 그 틀 안에서 해법을 찾는 거죠. 정치는 더 큰 겁니다. 정치는 법을 넘어서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군대에서 그 설명이 쉬운데, 군대에서 전쟁할 때는 법이라는 게 없죠. 자기 부하를 희생시키면서 상대방들을 죽여야 하는 살인전인데 무슨 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진 사람들도 죄수부대도 동원하고 온갖 속이기를 다 하죠. 그래서 손자는 병자 궤도야, 군사는 속임수를 전제로 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속임수 중에 최대의 속임수가 자기 부대들의 사기를 올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식량 떨어졌고 죽을 것 같은데 이긴다라는 이 의지를 집어넣어서 전의를 불태워서 역전승하는 거. 대단한 사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군에서의 중요한 지휘 능력인데, 그러려면 그 앞에서 쓰는 사람이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활기차고 그 다음에 지혜로워야 합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하는 이끄는 지도자는요, 총을 잘 쏠거나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자기 뜻을 실질적으로 행동을 할 사람들한테 집어넣는 겁니다. 이 사장님은 내 주머니에 지갑에 돈을 손도 안 대고 빼가는 게 사장님이죠. 우리 가족은 주머니에 돈을 빼가는 거지만, 손도 안 대고 빼가는 사람들이 사장님. 그게 리더십이잖아요. 돈 분명히 주는데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게 사장님이잖아요. 자, 그게 바로 저는 홍보라고 봅니다. 이 대통령이란 사람이 뭘 잘하는 게 있겠어요? 그럼 뭐냐? 대통령이 이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군인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도록 뛰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저는 홍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홍보가 뭐냐? 국민들이 따라오게 하는 거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은 좋은 정책의 50%는 홍보소통에 달려있다라고 자주 말했다 한 건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정치하겠다는 사람 만나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 이 공보를 굉장히 잘해라. 공보는 첫 번째는 대내 공보다. 그가 이끌게 되는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설득해내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조직을 끌고 뭔가를 할 때 그걸 바라보거나 대상자가 되는 일반 국민이니까요. 그들한테 호응을 받아내는 거다. 그래서 아주 홍보나 공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찰입니다. 반드시 내 조직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그게 외부 기관, 예를 들면은 내가
어느 집단을 이끌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알고 우리 조직원을 잡아갔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 조직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모든 비리는 내가 먼저 해갖고 내가 먼저 처벌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강력하게 날려야 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수사기관에 넘겨버려야죠. 이렇게 몇 번 하게 되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감찰과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 이규현 홍보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은 좋은 정책의 50%는 홍보소통에 달려있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이끄는 홍보수석팀은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설명을 했어요. 지난 6개월간 363회의 언론 브리핑을 했다. 하루 평균 1.9회, 하루에 2번씩 했다는 거예요. 이전 정부보다도 2배 정도 많이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취임 30일 만에 첫 기자회견을 했고 100일 때도 회견했고 또 외신 대상 기자회견도 특이하게 했다. 또 CNN 등 외신 17개사와 인터뷰도 했고 어쩌고저쩌고 많이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게 했다. 대통령 모두 발언하는 거라든지 토론, 심의하는 걸 공개했다. 국무회의 생중계는 14차나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아주 언론 홍보를 잘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제 하는 거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기 자랑하고 있구나. 이재명 대통령은요, 국무위원들이 이재명의 사상을 따라서 뛰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때 보게 되면은, 뭐 자기 자랑만 주저리 떠들고 있잖아요. 저희 신문사 생활을 쭉 하면서 이제 여러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회의는 정치 회의랑 비슷해서 막 이렇게 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오면, 이제 자유롭게 하게 되면 똑똑한 기자들이니까 막 갑론을박에 나와서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수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본인이 막 얘기를 해가지고 남들은 말할 기회를 안 주고 받아 쓰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제법 있죠.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듣고 나서 보면 네가 다 해라 이러지.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얘기하는 걸 따라 움직이다 보면 또 그 다음날은 말이 바뀌어.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이 회의 공간을 메워서 지배하려고 하는 거지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 사람 별로 안 따라갑니다. 너 혼자 떠들어라, 회의 빨리 끝나라 이러고 말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 너무 약해갖고 막 갑론을박 하다가 뭐 아무 결론도 없이 끝나면 떠든 사람은 재밌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리더라고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 물론 그 각각의 구성원들이 자기 재능을 발휘하도록 자유롭게 발언하고 그걸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개를 결합시켜야죠. 설득을 해내야 됩니다. 설득을 하기 위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국민 설득을 해야 돼요. 국민 설득이 없었어요.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내란 재판부를 만들겠다라는 건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지금 강하게 반발하잖아요. 그럼 명백한 위헌이고 군사재판 외에는 특별재판부를 줄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도 헌법에 내란 전단 재판부를 두겠다 그러면 이거 법으로 두겠다 하면 이거 위헌이잖아요. 그 위헌을 막기 위해서 위헌 소송을 못하는 법을 만들겠다. 그것도 위헌이잖아요. 이게 골치 아프니까 우상호 수석은 당이 이걸 추천하는데 그게 문제가 없도록 타협점을 찾도록 대통령실은 바란다. 이런 의견을 발휘하는 거는 시작부터가 발상 자체가 내란 재판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설득도 안 됐고 그 재판을 할 사법부 설득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된 겁니다. 그냥 막 우기리하고 떠드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많이 언론에 보도됐어도 안 따라가니까 우상호 수석도 조율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조진웅 배우 사건을 보게 되면 과거에 자기의 부끄러운 점이 드러났을 때 은퇴하잖아요. 이게 뭐 남녀가 다르겠습니까만은 제 표현으로는 남자다운 거 아닌가요? 그래 뭐 세상 다 뜬구름인데 가지 하고 툭 털고 나가는 게 맞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에 보니까 아주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욕을 하던데 이 대통령은 4.19가 일어나서 하야하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젊은이니 희생되고 주권자가 나가라는데 내가 나가지 하고 툭 털고 나옵니다. 지금 조진웅 씨도 그런 모습을 어느 정도는 보였어요. 근데 이재명은 뭐 국민 위하는 척 했지만 이북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관심도 몰랐고 이 정권 리더들 자체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뭔 국민이요? 그거는 개딸같이 이재명만 바라보는 국민이겠지.
그리고 그렇게 담대하게 국민을 믿고 가겠다는 사람이 12월 3일 날 저녁에 기세 좋게 야밤에 집회에 참여하겠다, 대행진에 참여하겠다 그래놓고 오전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억류된 국민 까맣게 모른 거 때문에 망신당하고 정신 먹을 때 대법원장으로부터 이렇게 사법부 개혁하는 건 위헌이다 라는 또 한 대 얻어맞고 나니까 기분이 나빴는지 저녁 대행진에 안 가겠다라고 하는 약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런 태도로는요, 개딸도 설득이 안 돼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참 많은 기대를 했는데 참 저 왜 저러지 하는 게 있었는데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그 APR 1400 원자로가 있죠. 그 준공식이었어요. 그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준공이 돼서 외국 사들을 다 그게 유해에 수출한 거랑 같은 모델이잖아요. 외국인들 다 오게 하고 대통령 참석해서 대통령 행사로 한다고 쫙 준비를 했는데 당일날 아침에 대통령 불참이 왔습니다. 당황했죠. 뭐 안 온다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치렀는데 모든 뒷이야기는 전날 술을 많이 먹었군. 그렇게 하면은 통치가 안 돼요. 간다 그랬으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야지. 쩔뚝거리고 가야지. 아니 술이 취해서 벌개져서 어제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감동이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장경태 사건 의원이 일어났죠.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렇다 저렇다 뭐 윤리위원회 만들겠다고 하지만 가만히 있잖아요. 선제적으로 날려야지. 이게 감찰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김남국, 문진석 사건, 현지 누나 어쩌고저쩌고 메시지 오고 간 거. 이거 김남국 사표만 받고 끝냈는데 문진석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이런 청탁이나 하고 있어? 이거 윤석열 정부에서 국힘당 의원이 대통령 비서관한테 보냈으면 국회의원 자르라고 버글버글 할 겁니다. 문진석 원내 부대표는 가만히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이재명 정권은 뭐 제 관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맞다는 전제를 하기 위해 내부 감찰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 공보 활동은 설득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만 들이다는 거고 이러니까 진실성이 없죠. 내부의 비리를 쳐내면서 언론은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공보는 설득을 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원자력 할 때 보게 되면요. 굉장히 선생님처럼 설득을 하는 연설문이 많아요. 이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어떻고 저떻고 뭐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듣고 뭘 깨우치게 하는 거지. 근데 그건 하지 못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이 홍보수석처럼 뭘 많이 했다라는 나열 이거는 완전히 떠버리 리더가 있을 때 그 떠버리 리더를 보장하는 참모들이 이렇게 하죠. 그냥 횟수나 쫙 늘려갖고 보고하면 열심히 했다. 아 수치가 있잖아 이러는데. 그리고 또 웃기는 게 그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을 상대로 잘한 것 중에서 골라보라 그랬더니 가장 성과가 높은 것부터 골라보라 했더니 한미 관세 협상, 외교 정상화, 원잠, 에이펙 성공, 그 다음에 코스피 4200, AI 뭐 이렇게 쭉 나왔대요. 아니 이게 좋은 것만 나열해놓고 고르라 그러면 잘했다 이거 나오지. 이래놓고 자기네가 잘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론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담대하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모임에도 못 갈 정도로 소심해졌잖아요.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나 좀 잘한다고 알려줘 라고 하니까 홍보수석이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고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3실장이 나와서 성과가 있었다는 자랑질을 합니다. 지금 한미 관세 협상 쭉 앞둔 것도 기업들이 뚫어준 거고 어떻게 보면 막 퍼주기식이었죠. 마스가를 갖다 붙이고 15% 관세를 일본처럼 받아내게 하기 위해서 벌벌벌거린 거죠. 지금 동북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대만 문제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명확한 입장을 못 보이고 있잖아요. 외교 잘했다는 무슨 외교에 대한 안목도 없고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누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양이 이끄는 사자 때는 양떼고요. 사자가 이끄는 양떼는 사자떼입니다. 이재명은 양이 이끄는 양떼입니다.
근데 그들이 사자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바람에 그 가면이 벗겨지면 참 무력할 겁니다. 이미 많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뭐 국민주권정부 뭐 막연하잖아요. 국민주권정부가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데 국민주권정부가 이북과 내통하고 중국과 짝짝꿍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터지는 각종 이 유출 사건, 신원 우리 개인정보 빠지는 거 이거 제가 보기에는 다 중국이나 북한 정보기관이 개입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약하니까 이걸 터뜨려서 계속 애를 먹이는 거예요. 쿠팡 같은 경우는 쿠팡에 입수했다 나간 중국인 기술자가 터뜨린 거잖아요. 엿먹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어떻게 볼지도 모르는 이렇게 자신이 없는 대통령은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본인이 살고 우리도 덜 헷갈리는 건데 조진웅 씨가 아주 잘 보여줬습니다. 그냥 능력이 안 되니까 막 다 퍼주는 식으로 가다가 난 수습도 못하고 그러면 그도 애 먹고 우리도 애를 먹죠. 이재명 대통령 언론 플레이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당신은 좀 능력이 많이 딸립니다. 감사합니다.